제가 전에도 이 오온 색수상행식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정신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성제 팔정도고,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사념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37조돈품 사성제가 있고, 이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이 도에 37가지가 있어요. 37가지가. 그게 사념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중에서 제일 앞에 거,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맨 앞에, 맨 끝에. 그래서 사념처하고 팔정도가 제일 중요해. 보통은 팔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성제, 팔정도, 이 37개 복잡하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팔정도, 이렇게.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많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이 만들어내기 이전에, 부처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활동할 때 만들어져 있었던 삼과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온 12처 18개. 사성제나 이런 거는 부처님이 한 270번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찾아놨었는데 273번인가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초기경전에. 그 정도 얘기하는데, 요 오온 이게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오온 12처 18개. 그 중에서도 오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첫머리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게, 반야신경이 이제 그 다음에 역부여시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2처 18개가 또 나옵니다. 12처 18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남방의 윗바사나 어쩌고 하는 거는 사념처 중심입니다. 사념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법의 코드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행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전제품 하면 그 안에 테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제일 많이 쓰신 거는 요 카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상징적인 거는 사성제 팔정도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신 거는 이런 쪽이고, 그리고 반야신경이 만들어지는, 반야부가 만들어지던 기원 전후에도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엑기스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요 4단계로 하나를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같이 맞춰서 봐라. 거기에 맞춰서 봐라. 그러니까 색 글자 대신에 색불이공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즉시공, 공즉시수 이렇게. 그 다음에는 행자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이해하면 돼. 그리고 반야경이 제가 600권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야경에서는 실제로 이걸 그렇게 합니다. 한 단계씩 다 그걸 다시 이렇게 세분해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해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막상 읽으면요. 짜증 진짜 지대로 납니다. 이걸, 그나마 이거는 5개잖아요. 그러니까 5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되잖아요. 37조도품이 걸리잖아요. 37개를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야, 읽고 있다 보면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나? 이 생각을 이때 반야신경을 만들 때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친절하기는 한데 굳이 그걸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 한 글자씩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하동문.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수여를 한다. 뭐 표창장을 준다. 그러면 한 놈은 읽지. 맨 앞에 놈 읽지. 대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만 읽어주고 이하동문. 이하동문.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가잖아. 그 이하동문이 이렇게 수상행식이 그러니까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역부여실은 이하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12처 18개를 이걸 온처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온처계라고도 하고 이걸 삼과설이라고도 해요. 3가지 과목. 삼과설이라고도 하거든요. 3가지 과목을 나눴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의 집착이 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온설을 쓰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12처설을 쓰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에 다 집착하는 사람은 18개를 쓴대. 근데 저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에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정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에 다 집착하지 않을까? 어떤 미친놈이 정신만 하고 물질만 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있어서 왜 저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가, 물질에 집착하는가? 아니, 지가 행복하려고 하겠지. 결국 정신적 가치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다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쪽에 있고, 특수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물질주의자도 있고, 정신주의자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게 섞여 있고, 그게 뭐 6대4로 섞이든 7대3으로 섞이든 보통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인간들은.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왜 그럴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부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이 계통인 사람들인 거예요. 왜? 수행자 종교인이잖아. 부처님 생애만 딱 봐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왕자였는데 왕자를 때려치고 수행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에 집착이 있었으면 왕을 했겠지. 근데 다른 수행자들도 대부분 딱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정신주의자들이죠. 종교인이 정신주의자지 물질주의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자면 종교인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첫 대목에 나오게 되는 거고. 첫 대목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오온 색수상행식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색이라는 게 물질, 물질, 인식 대상, 색깔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색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색채, 색깔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섹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색. 그래서 예전에 색계 영화도 뭐 있고 그다음에 색즉시공 할 때도 거기서 그 색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욕망적으로 해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약간 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색즉시공 또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색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썼었던 말이에요. 뭐 생마 뭐 이런 거 쓸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게
섹스라는 의미로도 써.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물질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식 대상. 그래서 이게 있어. 염주야, 염주. 색을 하면 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색이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내가 그냥 색깔로만 보면 색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노란색을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야. 자, 빛이 외부 빛이 이 색을 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노란색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노란색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노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노란색을 얘가 반사시키고 있는 거잖아.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노란색만 튕겨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근데 우리는 노란색이 아닌 걸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색도 그런 거죠. 파란색은 왜 파랗냐? 파란색을 튕겨내니까. 그러니까 지는 파란 게 아닌 거야. 그냥 그런 거잖아.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냥 색깔로 예를 들은 거예요. 색깔로. 이게 노란색. 노란색을 얘가 튕겨내서 나는 노란색으로 봐. 이렇게. 요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빛이 얘를 쳐서 보는 거고 이 자체는 광원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외부 빛, 그러니까 태양빛이라든지 뭐 전등빛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얘는 색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자, 봐봐. 그래서 외부 빛에 의해서 얘를 노란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으니까 눈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수. 그러면 눈깔에 어떤 상이 맺히죠. 상이. 우리 카메라잖아. 이게 눈이 카메라잖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인간이 진짜 최고로 좋은 카메라를 2개를 장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1억 화소인가 어쩌고 이렇게 일반 파는 카메라보다 더 대단한 카메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면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1억 화소다. 야씨. 그러면 눈도 이제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 상이 맺히는 거고, 내가 보는 거는 여기 맺힌 상이죠.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 거를 보는 거죠. 여기 거를. 그죠? 그러면 그게 상이 맺혔어. 그러면 그게 내 머리로다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뇌로. 판단은 얘가 하는 거니까. 이 눈깔이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얘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여기로 찌리리릭 전기신호로다가 흘러가고, 그게 과거에 있는 것과 맞춰보는 거죠. 쭉. 그러면 이건 노란색. 내 기억들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적인 걸로 딱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염주는 처음 봤는데 라고 해도 저렇게 형태를 하면 내가 이제 맞춰보는 거죠. 저건 염주. 그게 식이죠. 그리고 판단.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 이게 물질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소리로도 할 수 있어. 소리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염주, 소리가 안 나네. 이 소리가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서 나겠죠. 아까 그 빛은 사실은 쏴서 튕겨서 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상황에서 소리가 튀어나오겠죠. 그 소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색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거죠. 귀까지 가는 거지. 상은 고막에서 어떤 흐름이 생기겠죠. 이렇게 떨림이 있겠죠. 그게 내가 듣는 거잖아. 상. 그리고 그게 내 머릿속으로 가서 흘러가서 어떤 기본적인 걸 깔아주고 과거에 있던 것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걔는 이석에 염주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식. 감쪽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색수상행식이지만 실제로 감각기관,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감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요 감촉, 요게 색, 대상, 그 다음에 요 감촉이 여기서 바로 감촉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랑 얘 사이에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반야신경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다. 그 사이를 보면 미세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왜? 그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책상 자체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은 아무리 밀어도 안 떨어져. 이게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있죠. 어렵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끼는 게 막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나는 느끼지 못하죠. 이거는 못 느끼죠. 이게 움직여야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거 어렵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떤, 이 촉감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게 쪼르륵 갈 거 아니에요. 또, 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전기를 타고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에 거하고 쭉 맞춰보면, 이거는 이거 염주를 문대는 감각. 이렇게 되겠지. 혀도 그런 거고. 혀도 그렇잖아. 혀 자체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혀하고 음식하고 떨어져 있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지. 마치 이 종이가 책상 위에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지. 붙어 있으면 혀가 어떻게 작동을 해? 음식하고 붙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떨어져 있지. 그리고 이 떨어져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왜? 거기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이 존재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오는 데 있어서의 왜곡.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과거만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안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뭐 있겠어.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